이 건은 윤석열이나 김영현은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순차적으로 처벌받고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실드도 쳐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윤석열이가 뽑아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관들이 윤석열한테 여기에 대한 무죄를 주거나 탄핵에 대한 부분을 부결을 시켜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는. 워낙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빈사 상태에 가까웠는데, 사실상 사망 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지금 수상적인 어떤 문제가, 이상민은 본인이 이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는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가포 비상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청장은 4시간 전에, 그러니까 계엄 4시간 전이니까 국무회의 막 끝난 참이겠죠. 한 5시 전후로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대기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기에 대한 얘기를 그때 계엄에 대한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시간에 교대하고 퇴근하고 집에들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포 비상발동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올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있는데 경찰청장이 모르게 경찰관들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문자나 전화로든 지금 쉬고 있는 비번으로 있는 경찰관들까지 전부 출근해라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거든. 이건 엄청 큰 일이야. 근데 이런 게 경찰청장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야. 자기네들을 경찰청 안에서는 간부들 모아갖고 1시까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계엄령이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국회를 폐쇄하기 시작한 애들이 경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경찰들이 국회 문을 먼저 막았죠. 근데 이건 경찰 경비단도 아니고요. 근처에 있던 경찰들이 거기에 나가갖고 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너희들 누구야?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근처에 무슨 장애인 단체가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거 경계 때문에 경찰 버스들이 근처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국회를 막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서울시경에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서울시경에서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청에서 신분증 확인해보고 의원님이면 드려라 라고 또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경에서 그러면 갑자기 거기 출동돼 있던 경찰들한테 국회의원들 막아라는 명령을 내렸냐?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 10만이 넘는 이 경찰 병력들은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라인에서 움직여지고 있냐는 거지. 이걸 김영현이 직접 했을까요?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미스테리야. 지금 경찰, 군인을 비롯한 국정원, 검사들 이런 6대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별도의 명령선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그 별도의 명령선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는 김건희도 모르게 했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정말 김건희가 몰랐을까? 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시는데. 김건희가 모를 수 있나? 김건희가 시켰을 가능성이 몰랐을 가능성보다 높기는 하죠.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이거 명태군 저렇게 잡혀 들어가고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이대로 지금 물러날 거야? 나 감옥 가게 만들 거야? 라고 윤석열을 조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니까? 나 계엄도 해버릴까? 사랑하는 우리 줄리가 위기에 처한다면 나 계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봐. 그러니까 영현아 오늘 계엄하자.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거는 그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렸던 간에
우리는 비공식 지시서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드러난 공식 지휘부에 대한 수사,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경찰력을 지휘했다라는 사실이 나왔잖아요. 문제는 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인 경우에는 자기는 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명령도 안 내렸다는 거지. 아니 그건 내렸든 안 내렸든 어쨌든 경찰이 움직였잖아. 경찰이 네 몰래 움직였어도 네가 책임자고 네가 내렸어도 네가 문제인 거야. 이래저래 조지호는 경찰청장, 경찰의 움직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김봉식은 상황실에서 직접 했다고 하니까 김봉식까지는 서울경찰청장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서울경찰청장은 위에 경찰청장이 본청장이 모르고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현장 지휘를 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본청에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호가 난 내린 적 없다. 총 명령 받았는데요. 일단 니네 둘 다 문제야. 신기한 일이야. 아니 나같이 외계인이 직접 이렇게 유무선 없이 직접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 계엄 상황이 이 정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지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명령권자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조 청장은 아니라며. 아니 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넌 책임자예요. 책임져야 돼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기요 네가 하든 안 하든 넌 몰랐다면 넌 무능한 거예요. 그 무능력함에 대한 책임도 무한 그래서 책임입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공공안전부 차장이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포 비상령을 내린 실무자 같아요. 얘하고 경비부장 이게 이제 천경이라든지 국회에 투입됐던 국회의원들을 막았던 불법 행위의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 추정되는 라인인 거거든요. 얘네들은 일단 내란죄로 잡아야 돼요. 일단 고발이 됐습니다. 잡아보면 알겠죠. 휴대폰 까보면 알겠죠. 아니 뭐 계속 저기 수사하고 하면 되겠죠. 서울청 경비부에서 우리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지시 받았지. 그러니까 책임자급은 다 체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태는 여기에서 그냥 끊기지 않고요. 이번 쿠데타 세력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6명의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총리 이하, 총리, 부총리 제외 6명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나중에 이게 내란죄로 확정이 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면 동조 내지는 공범으로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김영현 의원님이 날아갔습니다. 김영현 의원이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계엄을 다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민 하나 남았습니다. 이상민도 사표를 낸다고 했으니까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민이 경찰들을 또는 군인들을 동원한 소요 계엄, 즉 김영현은 우리가 내전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만일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의 어떤 시위나 아니면 용산에서 앞으로 또 계속 시위가 이어지겠죠. 또는 서울역 아니면 시청 앞에서의 시위가 확대되는 부분을 계기로 해갖고 이상민이 한 번 더 소요계엄을 하자라고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빠른 탄핵 절차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이상민까지 완전히 손모가지를 끊어낸 상황에서 탄핵 관련된 집회와 시위가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돼버리면 그냥 그걸로 윤석열 정권은 끝난 거지만 부결이 된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쿠데타 못지않은 또는 그 계엄령 못지않은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 시위가 시작될 거고 이걸 계기로 한 번 더 소요계엄을 이상민과 함께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군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군은 동원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경찰, 12만의 경찰 병력들로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20만 명 이상만
모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네, 경찰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군을 먼저 꺾어낸 것 자체, 현재 국방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쿠데타에 참여했던 충암파들이 사실상 곧 체포가 되게 되면 앞으로 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국지전을 벌인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일 텐데 이 역시도 미군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보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을 못 움직여요.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없습니다. 즉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죽이지 말고 조금씩 떼내가면서 철저하게 윤석열 집단,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징벌하고 법정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을 못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런 이렇게 교전이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아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에 대한 주한미군의 어떤 감시 이런 거는 못 빼요. 연락 동향 같은 것들을 이미 철저하게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향후 회담을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워싱턴과 백악관을 방문할 기회가 아마 또다시 주어질까? 현재로선 그럴 것 같지 않다. 자, 영국 일간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끝. 트럼프 못 만나? 올해 안에 너는 끝이야. 라고 외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외신이 그럼 국진당 의원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줍니다. 예. 국진당 안에 있는 저 껄렁한 스파이들 안에는 분명히 미국 쪽하고 연관되는 미 대사관하고 직통 삐삐를 갖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급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번 탄핵의 반란표들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반대해서 야 하자 미국이 대수야 했다가는 지부터 죽는다라는 걸 각오하고 그냥 뭘 바꿀 수 없는데 지가 죽으면서까지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 현대 사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윤석열한테 그런 의리를 바칠 필요는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이후로도 죽는데 그거를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일 탄핵안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오늘 통과를 해야 될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또 의원식에 의해서 밤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자정 안에는 어떤 형태라든지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했어요?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다 탄핵됐습니다. 네. 어차피 올라갔으면 탄핵된 거 다행이네요. 네. 아침만 하더라도 또 그 합의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또 뭐가지를 비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 합의할 시간 없어. 우리끼리도 바빠 그래갖고 합의에 대한 어떤 그 절차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긴 지금 감사원장이랑 검사들이 눈에 뵈겠어요. 국짐 애들이. 네. 감사원장 검색 탄핵안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의원식이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점잖은 모습 못 보일 것 같습니다.